지난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에서 손흥민 다음으로 가장 잘한 선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포로가 아닐까 싶은데, 포로가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토트넘이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를 왼쪽에 배치하면서 손흥민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게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전술적인 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포로의 롱패스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좌우 풀백인 우도기와 포로가 중앙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중앙지역의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형태를 가져가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도 중앙지역에 자연스럽게 쏠리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는 브레넌 존슨, 왼쪽에서는 손흥민, 좌우 측면에 넓은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손흥민 선수가 효과적으로 넓은 공간을 쓰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점유할 때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포로가 있는 오른쪽 측면에서 토트넘이 공격을 많이 전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상대팀 선수들을 중앙 지역에 몰리게 만들고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 지역으로 쏠리게끔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로가 볼을 잡고 있을 때 뉴캐슬 선수들이 포로 쪽으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뉴캐슬의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 쏠리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 쪽에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포로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포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오른발 킥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한 번의 롱패스를 통해서 방향 전환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이 방향 전환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넓은 공간에 있다가 이 공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넓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를 만들어준 선수가 거의 대부분 포로였거든요. 포로가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이 장면을 봐도 뉴캐슬의 선수들이 포로를 압박하기 위해서 한쪽 측면으로 쏠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는 손흥민 선수가 넓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포로가 오른쪽에서 본인이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이 장면에서는 포로가 중앙지역에 있는 우도기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우도기가 볼을 받은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넓은 공간에서 손흥민 선수가 트리피어와 1대1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트리피어와의 1대1 돌파, 크로스, 그 다음에 득점이 나왔었죠. 두 번째 득점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포로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뉴캐슬의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또다시 한쪽 측면에 쏠려 있는 상태고요. 쏠려 있을 때 반대편에는 손흥민 선수가 넓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포로가 본인의 롱패스 능력으로 한 번에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패스가 워낙에 날카롭다 보니까 트리피어가 가까스로 포로의 패스를 머리로 건드렸는데 제대로 클리어링이 되지 못하면서 뒤로 흘렀고요. 손흥민 선수가 뛰어가면서 넓은 공간에서 또다시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찾아와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포로가 만들어준 이 넓은 공간에서 1대1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트리피어를 완벽하게 농락하는 모습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토트넘의 두 번째 골과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어시스트가 나왔었죠. 그리고 변칙적으로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후반전에 포로가 히샬리송의 골을 어시스트 할 때는요, 어떤 장면이 있냐면 손흥민 선수가 반대편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트리피어가 손흥민 선수에게 미리 붙어주려고 측면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트리피어가 측면으로 나가니까 히샬리송이 이 가운데 공간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포로가 손흥민 선수에게 한 번의 패스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라 들어가는 히샬리송에게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근데 이 롱패스가 정말 아주 좋았던 게, 기본적으로 히샬리송의 발 앞으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상대 수비수와 골키퍼 요 라인 사이로 절묘하게 패스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가 나오기도 애매하고 수비수가 이 볼을 처리하기도 애매한 바로 요 사이 공간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뉴캐슬의 수비수와 골키퍼가 애매하게 볼 처리를 할 때 여기서 이제 히샬리송이 볼을 받아서 득점을 만드는 모습까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전술적으로 보자면 지난 경기에서 왼쪽에서 공격을 주도하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다면 오른쪽에서 경기를 주도하는 선수는
포로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번 경기에 손흥민 선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쿨루셉스키가 히샬리송과 함께 투톱처럼 기용이 됐는데 쿨루셉스키가 히샬리송의 왼쪽 지역에서 뛸 때가 많았어요. 쿨루셉스키를 손흥민 선수랑 가깝게 붙여주면서 패스를 주고받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오른쪽 라인에 브레넌 존슨, 히샬리송, 사르, 포로 이 4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 4명의 선수 중에서 사르, 히샬리송, 브레넌 존슨 이 3명의 선수는 볼을 다루는데 약간은 투박한 선수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포로의 볼을 잘 다루는 능력 이것이 오른쪽 라인에서 매우 중요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왼쪽에서 손흥민 선수만 플레이메이킹을 하면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가 수비의 압박을 더 많이 받게 되고 토트넘의 공격 방식이 단조로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왼쪽에서는 손흥민, 오른쪽에서는 포로가 좌우를 흔들어 주니까 토트넘의 공격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채로워지는 거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토트넘의 공격 방식은 좌우 풀백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포로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만큼 상대 선수들도 중앙 지역에 밀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공격을 전개할 때 계속 수비 라인에서 측면으로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중앙 지역을 거쳐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중앙 지역을 거쳐갈 때 중원 지역에서도 포로, 사르, 비수마, 우도기 이 4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볼을 잘 다루는 선수가 포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 지역에서도 이 빽빽한 밀집 지역에서 토트넘이 공격을 풀어나갈 때 상대가 좁은 공간에서 압박을 해도 여기서 포로가 볼을 소유한 다음에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으니까 토트넘이 탈압박에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내려와서 풀어주는 메디슨이 없기 때문에 포로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토트넘의 선수들이 중앙에 모여있다 보니까 뉴캐슬의 선수들도 중앙에 모여있으면서 아주 빽빽한 수비 라인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토트넘이 중앙 지역의 선수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라인 사이로 볼을 전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메로가 앞쪽으로 패스를 전개를 하는데 이때 앞쪽에서 볼을 받는 선수가 포로입니다. 포로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로메로의 패스를 받을 때 아무래도 중앙 지역의 선수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포로가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포로가 정말 센스 있게 볼을 뒷발로 원터치로 처리를 하면서 뒤쪽에 있는 쿨루셉스키에게 절묘한 패스를 찔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수비수가 오히려 포로를 따라서 올라왔다가 포로가 원터치로 볼을 흘려주니까 순간적으로 뉴캐슬의 수비가 오히려 섣부르게 올라왔다가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포로가 볼을 흘려주면서 완벽하게 쿨루셉스키에게 볼이 연결이 되고 뉴캐슬의 수비가 전방 압박을 위해 전방에 많이 선수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포로를 중심으로 탈압박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뉴캐슬의 수비가 후방에는 몇 명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장면은 포로의 센스 있는 플레이 때문에 한눈에 봐도 뉴캐슬의 수비 숫자보다 토트넘의 공격 숫자가 훨씬 더 많은 상태가 되고요. 여기서 결정적인 공격 찬스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후반전 막판에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도와준 것도 포로였거든요.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반대편에서 토트넘이 압박을 풀어서 나올 때 순간적으로 본인이 마치 플레이메이커처럼 중원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받은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전방으로 뛰어나가니까 여기서 포로가 손흥민 선수의 뛰어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정말 좋은 스루 패스를 찔러줘요. 여기서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 포로의 위치를 보면요. 포로가 23번이거든요. 마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안으로 들어와서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포로, 그리고 왼쪽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약간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왼쪽에서는 손흥민, 오른쪽에서는 포로 이 2명의 선수가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지배했던 경기였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포로의 위치도 활동 반경을 보시면요. 측면에서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번 시즌에 포로의 활동 반경 자체가 중앙 지역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 포로의 인버티드 풀백 전략을 이번 시즌 너무나도 중요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포로가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을 하면서 이번 시즌 오른쪽 라인에서 경기를 풀어나갈 때 포로의 역할이
정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당분간은 손흥민 선수를 왼쪽에 배치시키는 이러한 전략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해서 가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포로가 볼을 잡은 다음에 수비가 쏠릴 때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방향전환 패스를 해주는 이 패턴이 토트넘에게도 매우 중요한 패턴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가 넓은 공간을 활용할 때 포로의 패스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게 토트넘이 전술적으로도 참 중요한 건 과르디올라 감독이 유행시킨 이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한 경기 운영, 이게 정말 트렌드에 맞는 전술적인 운영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은 진첸코, 리버풀은 아놀드, 이런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는 팀들이 경기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토트넘도 포로가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수행해주면서 트렌드에 맞는 축구를 할 수 있는 전술적인 포인트를 가져가는 팀이 됐다. 그래서 이번 뉴캐슬전은 손흥민 선수만큼이나 포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포로가 이번 시즌 중요한 선수라는 것을 증명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